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권기수입니다. 이번에는 근데 설치 작업도 많습니다. 기존에 발표했었던 색죽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확장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색죽 시리즈를 색죽 비선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연구해왔던 전통성, 그리고 그게 현대에 어떠한 유효함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평면뿐만 아니라 설치로 확장되어서 공간을 가로질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대나무는 검은 대나무, 안색의 대나무가 거의 1500년, 2000년 역사에 내려왔었고, 그것이 조선시대의 많은 문인들의 사상에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게 현대 산업화되면서 전통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의 포인트를 잡은 것이 검은 대나무가 어떻게 이 현대에 새롭게 태어날 것이고 우리의 곁에 다가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중에 조선시대에 생각보다 화려한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선시대가 흑백의 시대로 많이 비춰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되찾아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색상으로 변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색죽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나무에서 칼라로 바뀐 게 아니라 지난 과거의 우리의 전통이 어떻게 현대로 이어지는가, 그러한 모습들을 대나무와 색깔에 의미를 부여하여 진행이 되고요. 비선은 전통적인 한자와 제가 새롭게 붙인 한자가 합쳐져 가지고 신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동양의 아름다움, 특히 한국의 아름다움은 기와 끝이라든지 치마자락이라든지 도자기의 형태라든지 날아오르는 듯한 비천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죠. 그 다음에 한자가 다르지만은 신선들이 날아다니는 그림들이 많은데 그것도 비선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버티컬이라는 미디어가 색죽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새로운 날아오르는 듯한 그러한 것에 더 일조하고 있어가지고 제목과 물성과 주제가 잘 맞아떨어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제목도 이제 우연찮게 들레즈의 라인 오브 플라이트라는 개념, 탈주죠. 탈주라는 개념과도 굉장히 맞아떨어졌는데, 저는 그 탈주라는 거는 어감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비선이라는 한국적인 개념이 어떤 식으로는 그 탈주라는 개념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작가적 해석을 가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타이틀이 그렇게 역사와 전통과 현대 그리고 철학이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20개 비중이 색깔, 채색의 비중에 비해서 월등히 강했었고, 또 20개에서 우리의 정신성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어떤 계급적인 한계에 의해서 역사가 약간은 왜곡되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찾아보면 오래전부터 민화라든지 불화라든지 우리의 처마, 궁궐도 이런 데서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우리만의 색상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조상들이 향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잊혀지고 오직 사대부들의 어떤 정신적인 결과물, 그들의 미학이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전통 미술에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새롭게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의 색깔, 우리 산하에 비춰져 나오는 그 사계절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컬러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이죠. 완전히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 우리 모두의 DNA에 녹아있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컬러를 제가 구현하려고 했었던 거죠. 흔히들 오방색이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대여섯 가지 색상에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총천연색을 우리는 즐기고 살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시 현대에서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작가로서의 약간의 소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통회화를 공부한 입장에서 전통을 조금 더 진실되게 다양하게 보여주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통 색깔이라 그러면 오방색을 두고 있는데, 사실 실생활에서 쓰인 색깔들이 많이 추출됐습니다. 저는 그 색깔들 기본으로 단순히 5가지 색상에 국한하지 않고 중간에 간색들도 있어 많이 있는데요. 그 색깔을 잘 비교해 보면은 서구의 색상과는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색감이 있어요. 너무 원색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혼색적이지도 않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이 위도에 맞는 햇살, 그 햇살에서 반사되는 빛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오방색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약간 순색에서는 약간은 텁텁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산하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색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는 변했고 더 이상 전통 안료만으로도 작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구의 물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서구에서 나오는 24세트, 36세트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전통 색깔과 같은 것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 않는 색상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색감을 찾기 위해서 그 색들을 혼합해서 넘버링을 붙이고 튜브에 주입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500여 가지 색깔 이상을 제가 분류를 하여 작업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500여 가지 색깔이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300~400가지 색깔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몇 가지 색깔을 지금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오방색에서 확장해가지고 현대의 우리의 감성을 담을 수 있는 색깔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가장 메인 작업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설치 작업입니다. 이 색죽 시리즈를 과감하게 넓은 미술관 가운데를 기역자로 가로질러서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나무의 원료인 어떤 구분, 경계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 자기가 속해 있는 지금 이 세계와 이상적인 세계, 인위적인 세계와 자연의 세계, 나의 세계와 남의 세계를 경계하는 부분이 어떤 커튼일 수도 있고 가르마일 수도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그게 대나무 발 혹은 대나무 숲 이런 것들로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중림칠연이 중림의 세계가 세속적인 사회와 이상적인 세계를 나누는 개념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색죽 통로를 지나가시면은 대나무 숲을 지나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옛날 좁은 골목을 지나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무릉도원으로 가는 그런 길일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의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큰 날개 같은 그림도 있는데, 저 그림은 전시 방향에 따라서 날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옆으로 눕히면은 기와집이나 혹은 치마자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대나무로 얽혀져 있는 쓰러져가는 담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제목이 되는데, 그것이 제가 찾은 대나무와 오방색과 그리고 날아가는 선, 날아갈 듯한 아름다운 선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시 중에 약간은 이질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림이 있는데, 신발 자국을 오방색과 합친 시리즈입니다. 그건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거대 산업 기업의 신발이기도 하고 또 인기 시리즈이기도 한데요. 제가 초창기 공구리 작업 이전에 사람을 뒷모습을 커팅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숨길 수 없는 본모습을 뒷모습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20~30년이 지나서 지금의 산업사회에서, 그리고 거대 생산물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어디서 찾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신발 밑바닥, 이것이 우리의 흔적이죠. 존재의 흔적. 요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족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옛날에 공룡들의 화석일 수도 있고 혹은 범행 현장의 흔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무엇인가가 있다가 없어졌던 존재의 흔적이 발자국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것이 자본을 축적한 거대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만든 신발에서 그 흔적이 남아있게 되죠. 저는 그것을 오방색과 합쳐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의 숨겨진 자화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술관은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도 있고 또 막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덜 하지만은 공간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근래 몇 년간 그 전부터 리차드 세라의 조각품이 어떻게 공간을 가로지르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이 공간이 제가 최근에 뉴욕에서 갔을 때 모마에서 봤던 세라의 작품 그리고 제가 미국을 처음 갔었던 20몇 년 전에 또 디아비콘에서 봤던 거대한 조각 그리고 시카고에서 봤던 공동조형물 이것들이 이 공간을 보는 순간 떠오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과감한 공간 분할을 제가 마음에 품고 이 메인 작업인 기역자로 꺾인 색죽을 가로지르게 하는 과감함을 한번 도전해 보게 되었고 뒤에 보이는 세 개의 큰 색죽 덩어리도 리차드 세라의 사각을 쌓아 올린 그 형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둥근 원형도 그의 묵직함, 공간을 누르는 중력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표현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을 리차드 세라에서 제가 영감을 얻은 것이지 리차드 세라의 그 무거운 중력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감성은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의 감성이고 대륙의 감성이고 산업화의 감성이 되거든요. 저는 우리의 감성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전통 선비 정신일 수도 있고 또는 도가 사상일 수도 있고 리차드 세라는 사실은 자연에서 철광석을 추출해온 즉 완전한 문명이죠. 그런 것들을 무겁게 쌓아 올린 감성을 전달하는데 저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다시 자연으로 회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잊혀져 있었던 자연스러움을 다시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는 강하지만 부드럽고 공기가 통하고 바람이 통하고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고 분할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육중함, 강력함이 아니라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 명상 이런 것들을 구현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두 개의 세계의 중간에서 혹은 두 개의 세계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가정이 있고 회사가 있고 나의 세계가 있고 상대방의 세계가 있고 우리는 다차원적인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죽도 열림과 닫힘을 통해 여러 가지 차원을 다차원적으로 느낌과 동시에 그것을 다시 또 같은 차원으로 합쳐지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자 움직이는 버티컬로 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묵으로 그려서 커팅해서 설치하는 작업 이후에 어떤 인간의 삶을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조금 더 관념적으로 접근해 보고 싶어서 드로잉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발견된 것이 동굴이었거든요. 근데 동굴이 혼자만으로는 이야기 진행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굴이가 뛰어들어간 세계가 제가 학교 다닐 때 10여 년간 공부했던 그 전통의 세계, 전통의 수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 조선시대의 그림들을 다시 뭐랄까요? 복귀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귀향이라고 할까요? 학교 다닐 때보다도 더 심도 있게 김홍도나 정선이나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게 되고 과연 그들의 그림이 우리 이 시대 몇백 년이 지난 이 시대에 무슨 어떠한 가치로 다가올 수 있을까?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서구의 문화를 가득 받아들였는데 더 이상 우리한테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것이 물성을 계속 연결한다거나 기법적인 것들을 우리가 습득한다고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됐고, 전통은 우리가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너머 감각의 저 너머에 있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들, 혹은 추상적인 것들, 색깔일 수도 있고 구도일 수도 있고 뭐 스토리일 수도 있고요. 고사성어에서 나온 스토리, 그런 것들을 완전히 현대적인 기법, 현대적인 재료,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닮았지만 얼핏 봐서는 전공자들도 이것이 김홍도의 그림이었나? 정선의 그림이었나? 하고 모를 정도로 많은 재해석을 해체한 이후에 완전히 재조립이죠. 재조립을 해서 나온 것들이 지금 위에 있는 시리즈가 되는데, 아마 완전 초기 그림은 빠져 있고 2008년 어느 정도 완성된 시기부터 요 색죽 시리즈를 시작하는 작품들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들로 해서, 주로 조선시대 그림은 사실은 그 유교 시대였지만은 노장사상이 그림이 거의 다 있어요. 김홍도 그림이나 정선 그림이나 엄밀히 보시면은 도교 내지는 도가 사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 명상이 필요한 시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이 복잡한 시대에 더 큰 가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김홍도의 그러한 유유자적하는 그러한 작품들 역시 이 시대에 우리한테 절실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들은 모르면은 보기 좋은 그림으로, 알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의 DNA에 녹아있는 옛 이야기들을 펼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의 결과라고 아마 눈치를 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위의 그림 중에 이인문의 강산무진도를 두 테마로 해서 그린 긴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인문의 강산무진도 원작하고는 전혀 닮지는 않았어요. 제가 강산무진도를 감상하면서 느꼈던 이 강산의 아름다움, 그리고 조선시대 선비들이 자연을 어떻게 향유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동해까지 여행할 때 그 느낌과 병치시켜 가지고 화폭에 담은 것이 이인문의 작품을 매개로 한 그림이 됩니다. 김홍도 그림 중에 단양 팔경 옥순봉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동그란 그림에 제가 담았는데, 그 옥순봉 그 절벽이 실제로 가보면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면서 분위기가 아주 차분하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어몽룡의 매화 그림, 여러분들이 5만짜리 뒤를 보시면은 어몽룡의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 어몽룡의 매화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동구리가 꽃나무 위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제가 2008년도쯤에 가장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인 큰 빨간색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동구리가 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는 듯한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뱃놀이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때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사회와 저 개인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보잘것없는 아주 어린 작가였었고, 흔히 하는 말로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럴 때 생각난 사람이 강태공 이야기였습니다. 강태공이 거의 팔순이 되도록 동네에서 무시받는 백수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칼을 갈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담은 것이 그 타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붉은 그림이 됩니다. 결국 강태공은 나중에 재상까지 되죠.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되는데, 제가 그때 꾸었던 큰 꿈들, 그런 것들이 그 붉은 대나무 숲 속에 배를 타고 있는 강태공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펼친 이 설치 작업들이 제가 머릿속에서 디자인하던 그 모습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지금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드는데, 설치하면서, 그리고 설치의 결과물을 보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설치 미술이라든지 컨셉추얼한 작품들은 굉장히 서구미학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만든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철학,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색깔이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에 일조할 수 있고 앞으로 나올 작업들이 그러한 모습을 현실화시켜주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